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는 폰트가 조금 깨졌지만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바로 전에는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1학기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지금도 이제 3년 반째 휴학을 하면서 창업을 하고 있는 이제 25살 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저의 학창 시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별명이 어떤 거였냐면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별명이 말눈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맑은 눈의 광인인데 이제 친구들이 너는 꽂히면 엄청 막 이게 그냥 파고드는 좀 이렇게 미친 것 같다. 그래서 맑은 눈의 광인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미친 일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열심히 좀 오랫동안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저는 좀 교육봉사도 또 그중 하나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5, 6년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 동네, 제 지역에 이제 아동센터랑 도서관에서 이제 수학이랑 이제 영어 가르쳐주는 교육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봉사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센터에 가다가 갑자기 센터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장기화돼서 저 경우에도 이제 매주 월금 이렇게 저녁에 빠져 있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좀 공허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때 들어간 게 너무 우연히 제가 이제 교육 유튜브 채널에 크리에이터로 좀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냐면요,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이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뭐 이런 뭐 수험 생활이나 아니면 이런 좀 멘탈이나 아니면 이런 공부 이런 관련해서 입시 관련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였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제가 또 꽂혀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영상을 100개 넘게 이제 또 찍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때 당시는 구독자가 이제 10만 명이었다가 한 1년 반 뒤에 한 20만 명까지 이제 올라갈 때까지 되게 열심히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제가 가장 좀 깜짝 놀랐던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100개 넘는 영상을 진짜 확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제 첫 번째 영상이 딱 올라갔을 때였어요. 이 메시지가 제가 딱 첫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받은 DM, 인스타그램 그 메시지들인데 한 저녁쯤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놀란 게 제 그 유튜브 요 영상이 조회수가 10만 회가 반나절 사이에 늘어 있고 제 또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막 1000명이나 반나절 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제가 한 3, 4년 정도 교육봉사를 했었는데 내가 똑같은 1시간, 그리고 똑같은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구나. 저한테는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 어떤 인프라 위에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하는지가 정말 그 임팩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좀 뼈저리게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가 사실은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저는 이제 일종의 동아리 차원에서 했었지만 이 유튜브가 이제 이후에는 설탭이라는 이제 온라인 화상과의 플랫폼, 그 다음에는 시대인재라는 대치동 학원가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었던 조직이 하나의 스타트업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과 창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이제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도 정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인지 따라서 임팩트를 확연히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내가 5년, 10년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젊은 날들을 다 바쳐서 했을 때 어떤 거를 내가 하면 좋을까 그걸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거는 내가 그 교육봉사 했을 때 이제 만났던 친구가 이제 아동급식 카드를 이용하던 이제 소위 결식우리 아동 친구였었는데 이 부분 이런 나눔들이나 기부 사회공헌이 굉장히 많지만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는 간략하게만 제가 어떤 일 하는지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티가 그래서 요 교시구리 아동이었었는데 요 공공에서 아동급식 카드라는 그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씀에 있어서 뭔가 이제 급식 카드 혹은 뭐 결식 아동 이렇게 하니까 좀 눈치 보이고 좀 민망해서 정작 잘 쓰이지 못하고 또 편의점에서도 많은 비율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또 민간에서도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 많지만 또 요 지원 기관에서는 대상자를 찾기 어렵고 또 대상자는 이런 프로그램 찾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눔들을 낙인감 없이 또 그런 거리감을 기술로 좁히면 좋겠다 해서 모아놓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급식카드도 이 실물 기반이면 조금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로 낙인감 없이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다양한 민간 뭐 기업 후원이나 뉴스에서 왜 착한 가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착한 가게도 막 그냥 가가지고 저 결식 아동인데 할인 받고 싶다, 나눔 받고 싶다 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잘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것들 다 쿠폰화, 디지털 쿠폰으로 해서 보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2,000원짜리 마라탕이라고 했을 때 급식 카드로 9,000원 그리고 이 쿠폰 3,000원 이렇게 보태 쓸 수 있게 해서 칸막이 없이 정말 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덕분에 아이들도 기존에 좀 어려웠던 더 많은 식사 옵션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도 편의점 대신 좀 더 이런 매출 증대할 수 있는 더블 임팩트로 이런 플랫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이런 공공과도 협력을 하고 또 이제 착한 가게들도 할인을 해주시면 500원, 1,000원 할인해 주시면 현물 기부 처리 자동화가 돼서 이런 세금 공제까지 데이터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국 6만 곳 식당까지 연계돼서 다양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캠페인, 미션 챌린지 참여하면 이제 그에 맞게끔 쿠폰이 나가서 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걸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동안 이제 3만 명 넘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40만 건 이상의 나눔을 연결하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도 이제 좀 기술 AI 시대로 잘 해나가야겠다라는 저희 미션과 비전 철학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한국아메이 미래재단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기업과 재단들에서도 이런 사회공헌들을 디지털로서 좀 더 이 아이들이 실제 받는 그 경험까지 그 라스트 마일로 함께 고려해 주시는 많은 협력사가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째 저희와 함께 해오고 있는 그런 재단들이고요. 아메이 미래재단에서도 저희가 올해 정말 많은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비타민도 같이 후원해 주시고 또 디지털 식권으로 정말 아이들이 혼밥이 아니라 이제 가족,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 알림톡들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보내드렸었는데요. 너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해오고 있는 기업임을 이제 같이 이제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10명이서 저희가 으쌰으쌰 정말 현장 기반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은 이제 좀 화려하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로 오늘 좀 담고자 하는 그런 본론적인 이야기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저의 의미와 회고도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셜 벤처인지라 항상 해나가면 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드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질적으로도 사회적 미션을 너무 강조하면 그 진실성, 어떤 수익성을 의심받게 되고 또 지속 가능성, 수익성을 너무 또 강조하면 그 진실성을 의심받게 되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어떤 숙명에 놓여 있는데요. 저희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제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학생 창업인 만큼 되게 어려웠던 그런 지난한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극초기 식당 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국 6만 곳 식당이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제 제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 급식 카드를 혹은 그 정말 기업의 후원금들을 소상공인 분들께 더 잘 가고 또 착한 가게들도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식당이랑 미리 협의가 되어 있고 플랫폼에 들어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B2B나 B2G는 아마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다 미리 사전에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식당은 정말 이게 문 두들기고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소장님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제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막 투자사 피치보다 더 엘리베이터 피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 마디를 어떤 걸로 해야 될까? 그리고 심지어는 TPO도 내가 좀 어떤 식으로 입고 가야 될까? 그래서 저 엄청 막 데이터베이스를 해봤는데 좀 더 공공스럽게 입고 갈까? 아니면 정장을 입고 가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입고 갈까? 학생처럼 입고 갈까? 이것도 다 데이터해서 이거다. 막 이런 것들 찾기도 하고 진짜 다양하게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트너십 했을 때 이 정의는 저희가 방문한 가게 수 대비 전환된 어떤 그 성공률이라고 했을 때요. 최대 30%를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선 무엇보다 이 가게 식당에 사장님이 안 계세요. 다 이제 알바 직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을 만나는 것부터 의사결정권자부터가 만나기 어려웠지만 또 굉장히 좀 터프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어서 막 그 상담도 받고 되게 어려웠던 경험도 있었는데 제가 이때 진짜 이 인생에서 큰 어떤 태도를 배우게 됐었어요. 진심으로. 뭐였냐면 잘 부탁하는 법, 잘 거절받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왜 더 힘들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거절받을 일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그런 거절 많이 들을 일도 없고, 근데 하루에 50곡 100곡 가면서 이게 엄청 막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제 듣다 보니까 처음에 좀 문도 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머리는 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때 제가 한 번은 관점을 바꿔서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처음에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도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좋은 걸 왜 안 하지? 이렇게 오기가 생겨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사장님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이 쓰이시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냐? 근데 또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요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 아니면 우리가 알바가 맨날 바뀌는데 알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초기에는 포스기 연동이 안 됐었어요. 이거 이런 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장님 그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게 좀 반복적으로 진짜 이슈가 될 것 같은 것들은 해결해서 다음 주에 다시 갔더니 원래 안 됐던 가게들 중에서도 33%? 3분의 1은 다시 다시 전환이 됐었어요. 그때 느꼈던 건 이게 내가 거절받는 게 아니라 내 그때 어떤 그 제안 내용에 거절받는 거였구나. 그래서 거절받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때 좀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가 저희 사장님 앱이 가장 많이 발전했던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좀 자아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뭔가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내가 몇 점이고 100점이 되려면 뭘 고쳐야 되고 이렇게 오답 노트 하는 방식으로 참 많이 지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100점이라는 게 어딜까? 그리고 난 지금 몇 점 정도일까?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걸 셀프로 찾아야 되니까 오답 노트를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내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가 한 명의 좋은 팀원은 맞을까? 뭐 이런 정말 역할적인 부분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4명이서 공동 창업을 했는데 7명 시절을 지나 지금 10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그런 시행착오들, 좀 지난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왜 계속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왜냐면 저는 진짜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막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막 현장에서 참 누나 고생하시는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항상 그 결국에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나눔 비타민 슬로건이 초심, 뚝심, 진심, 그리고 밥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잘 먹는 그런 것들, 후기들,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나눔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래서 모여 있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지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가장 크게 좀 느껴지는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팀원들이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선택했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같이 달려나가고 그리고 같이 이제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도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면서 사실은 오늘 그 리더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이 다 기업가시다 보니까 저도 초기 어떤 그런 초짜 그런 기업가로서 느꼈던 것들도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창업은 그리고 일은 어떤 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게임 개발자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란 세계관을 게임에 구현하는 것처럼 저도 이런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좀 기업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 팀이라는 형태로 지금 구현해 나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저한테 가장 좀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 이거 너무 뻔하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이 너무 중요했고 실제로 사실 나눔 비타민을 하면서는 그 나눔 비타민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양한 경험들이 참 지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냐면 우리 챗GPT 혹시 많이 쓰시나요? 네, 저도 챗GPT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근데 이 챗GPT도 사실 어떤 인풋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아웃풋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대충 넣으면 대강 답이 나오고 진짜 공들여서 이런 어떤 뭐 상황들 내가 원하는 거를 뾰족하게 딱 이렇게 말해줬을 때는 이 아웃풋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나오는데 이 챗 GPT는 인공지능인데 하물며 나라는 인간 지능에는 어떠한 인풋 값을 계속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지니까 나의 인풋들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 정말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고 어떤 컨텐츠를 볼 거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나의 지능도 완전히 아웃풋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학부 소속은 자유전공 학부였어요. 자유전공 학부다 보니까 전공이 다 다릅니다. 동기들이. 뭐 어떤 친구는 저는 이제 경영을 전공했지만 어떤 친구는 막 물리 전공이고 누구는 경제고 누구는 막 저희 철학가 있고 그래서 막 같이 이제 동창회 지금 하는데 모여 있으면 다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뭐 경영학과 동창회를 가면 다 경영 얘기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막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오면 전 느끼는 게 이 관점의 차이를 굉장히 무섭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 지식은 굉장히 최신화되지만 어떻게 이걸 바라보는지 그 시선이 너무 다르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리 친구는 딱 물질, 비물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막 경제 친구들은 막 그렇게 보고 누구 막 세무 쪽은 막 지금이 바쁘다면 맨날 그쪽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참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이 태도 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태도에 대해 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도 해나가면서 정말 이 불평과 불만 사이에 이 본질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뭐 흔히 뭐가 불편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떠오르는데 주위에서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아니면 이렇게 막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본질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또 말눈광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이 게임 다들 아시나요? 네, 재밌으라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고스톱 혹시 칠 줄 아시는 리더님들 계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 고스톱을 굉장히 조기 교육을 배웠어요. 저도 4살 때부터 이 고스톱을 칠 줄 알았었는데 너무 TMI지만요. 저희 이제 엄마가 그 승무원이셨어서 이제 해외 비행을 나가시면 이제 외할머니랑 둘이서 집에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스톱을 진짜 저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치니까 가장 좋아하고 또 잘 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MT 때 하려고 들고 갔는데 동기들이랑 치려고 본 거예요. 애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고스톱을.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제가 실제로 이 5년 전에 인스타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화투 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올렸는데 놀랍게도 한 300명 조금 넘게 참여했는데 정확하게 반반이 나온 거예요. 야, 진짜 이 친구들 이 절반은 인생을 손해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또 화투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 불러놓고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치는 거다. 이게 뭐가 고돌이고 뭐가 삼광이고 막 다 알려주는데 제가 이때 느낀 거는 이게 미국의 막 그 포커 게임 있잖아요. 막 하트, 다이아몬드, 클로버 이런 건 너무 심플한데 이거는 설명해 주는데도 한 20분씩은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쪽집게로 해줘도 제가 또 교육봉사 오래 했다 했잖아요. 아무리 쪽집게로 해줘도 한 20분은 걸리더라고요. 막 이거 헷갈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졸지에 화투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이 화투판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대학교 3학년 학교 다니다가 실제로 어떤 거냐면요, 이 화투를 치시다 보면 어디다가 이 정렬을 놔야 될지 잘 모르셔서 마치 타짜에서 손목자를 위험에 처하시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려주다 못해서 제가 이 화투판을 실제로 한 6개월 만에 만들었고 2,800만 원이나 제가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팔아요. 근데 제가 이때도 맨날 화투 그 패를 갖고 다니면서 학교만 끝나면 동대문 시장 가서 한 번씩 다 쳐보고, 왜냐하면 찰지게 딱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쟤 또 왔다. 뭐 사장님들 맨날 저 치고 이거 잘 붙네 막 이러면서 해서 이제 프린팅까지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제 블로그는 이제 명절만 되면 갑자기 트래픽 급상승하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갖고 왔냐면, 저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뭐 기업가 이런 것들이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제 주위에서 그런 관심, 그러니까 진짜 전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 왜 모르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투도 저한테는 일종의 되게 뭐 소소하지만 되게 재밌는 그런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것들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이런 이건 기술은 아니었지만 어떤 아이디어나 나의 실천으로 정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희 나눔 비타민도 이제 막 초기고 되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말 저희도 이렇게 아메이 미래재단이 하는 게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ves. 이제 사람들이 정말 좋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어떤 미션과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닿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도 더 잘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아메이 미래재단과 그리고 또 이제 아메이 김을지도님께 너무 감사함을 표하면서 더 저희도 이런 아메이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